그다음에 이제 그 요즘에 또 많이 하는 게 그 아로마라든지 이제 어떤 스파 서비스. 자, 내용 먼저 볼게요. 자, 면역력 강화, 그는 스트레스 해소 등에 도움이 되는 아로마 마사지나 피부, 피모 상태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미용 단가도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거기서 추가적으로 이 스파 서비스까지 같이 제공을 합니다. 물론 비용적인 부분이 발생을 하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3만 원짜리 어떻게 보면 5만 원짜리 미용을 했어요. 근데 스파 서비스가 한 1, 2만 원 들어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한 마리 미용함으로 인해서 미용 단가는 올라간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은 보호자분들이 정말 가족처럼 여기기 때문에 아이가 조금 어디가 안 좋다 아니면 뭔가 좀 좋은 게 있다 그러면 얼마든지 돈을 아까워하지를 않으세요. 그리고 이런 어떤 아로마라든지 스파 서비스는 바로 어떤 피부 상태라든지 이런 것들이 딱 좋아지는 게 뭐 그렇다고 100%확 좋아지는 게 아니지만 조금씩 좋아지는 것들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이 보호자분들도 아낌없는 투자를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만약에 어떤 그 생각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제 창업을 하실 때 뭐 이런 서비스까지 같이 진행할 수 있게끔 어떤 시설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노하우들을 좀 배우셔갖고 준비를 하신다라 그러면 또 성공적인 창업이 또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는 뭐 미용사들 뭐 지역마다 이렇게 좀 많이 이렇게 있는데 얘기를 항상 해보면 이 스파가 또 솔솔한 어떻게 보면 또 수입원이 또 될 수 있는 대수가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데 같은 경우에는 아예 스파에 대한 어떤 비용을 받지를 않아요. 비용을 받지 않고 그냥 무상으로 해주는 거죠. 대신에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시간적인 부분과 이런 것들이 들어가긴 하지만 그로 인해서 완전 거의 무상 서비스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오는 손님들이 더 많아졌다. 이러는 샵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러한 것들도 여러분들이 그 기술력 그 어떤 이렇게 하는 것도 잘 여러분들이 배우시고 체크를 하셔갖고 접목시킬 수 있는 하나의 방법으로 가는 것도 좀 손님을 끌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아니겠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그 어떤 애견 미용 전문실도 실인데 나는 그 미용실도 하면서 좀 용품을 팔고 싶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좀 약간 판매 전략을 좀 확실하게 좀 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보호자가 원하는 용품을 한 번에 구입할 수 있게끔 다양한 제품 등을 이제 구비해 놓는 거죠. 대신에 이제 매장 평수가 좀 규모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샵에 가면 미용도 돼. 근데 갔더니 용품도 뭐 없는 게 없어. 다 있어. 그러면 손님은 딴 데 안 가십니다. 물론 이제 진료를 받기 위해서 병원은 가시지만 모든 아이한테 어떤 필요한 부분이라든지 미용은 다 여러분들 샵으로 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뭐 어설프게 이렇게 있으면 나중에 가서는 그냥 재고만 쌓여요. 재고만 쌓이고 특히나 이제 강아지들 뭐 사료라든지 간식 같은 거 있잖아요. 유통기한을 훨씬 넘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택을 한 거예요. 그냥 저는 이제 애견 미용 전문 미용실이죠. 그러니까 저는 용품 판매 안 해. 경험이 있으니까 안 하고 그냥 미용 전문실로만 그냥 가는 거고요.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 그래도 나는 좀 더 이렇게 해서 좀 수익을 더 올려야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미용도 하면서 용품까지도 같이 이게 판매를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되려면 이제 매장 규모도 커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것도 너무 부담스러워. 그냥 적당히 하고 싶은데 그냥 용품은 그래도 안 하기는 뭐하니까 좀 구색 맞추기 위해서라도 좀 해야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보호자, 그러니까 이제 보호자가 꼭 필요한 용품만 뭐 비치해 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샴푸 아니면 뭐 린스, 그러니까 아이의 어떤 상태에 따라서 이제 샴푸들을 좀 다양하게 써줘야 되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구비를 해 놓으신다 그러면 미용 끝나고 바로 또 손님들이 구입을 하세요. 뭐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뭐 샴푸를 좀 해놓는다든지 아니면 비치해 놓는다든지 아니면 뭐 향이 좋은 샴푸 아니면 뭐 가성비가 좋은 샴푸 이런 몇 가지 정도로만 딱 세팅을 해 놓으시고요. 그다음 사료 같은 경우에는 사료도 이제 좀 잘 나가는 사료들, 그러니까 꼭 굳이 마진 좋은 사료 이런 거 말고요. 보통 보면
그 운영하시는 분들이 그냥 마진 좋은 사료로만 갖다 놓고 해갖고 마진만 보시려고 그러는데 그러면은 안 됩니다. 그 보호자분들이 더 잘 아세요. 그래서 어떤 뭐라 그럴까 좀 요즘에 좀 친환경 어떤 사료라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좋은 사료들이 뭐 많이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좀 알아보시고 뭐 집에 기르는 강아지 좀 먹여보시고 효과도 보시고 그런 사료를 좀 비치해 놓고 손님들한테 추천해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사료는요. 제가 이렇게 판매를 해보니까 손님들이 잘 안 바꿔요. 하나 뭐 먹이다가 뭐 바꾸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그러니까 내 아이의 어떤 피부가 안 좋다든지 아니면 뭐 비만이 걸렸다든지 아니면 관절이 좀 안 좋다든지 이런 어떤 그런 현상이 딱 보여야지만 좀 바꾸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조금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 아니겠나 좀 싶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건강 제품, 그다음에 뭐 간식 뭐 이런 거 있죠. 뭐 간식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밑에 내용을 보시면 간식 같은 경우에는 중국산 제품보다는 가격이 높더라도 뭐 국내산 제품을 많이 요즘 선호를 하십니다. 뭐 추가적으로 뭐 수제 간식 같은 경우에도 뭐 추천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러니까 중국제 제품 같은 경우에는 뭐 양도 많고 막 이렇게 보면 세일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일단은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 많이 먹여보다 보니까 뭐 좋은 점도 있지만 안 좋은 것들에 대한 어떤 생각이 좀 짙어지다 보니까 국내산을 정말 많이 찾기는 합니다. 또 잘 팔리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요즘 수제 간식 그 시장도 점점 더 커지고 있고요. 또 별도로 판매하는 또 판매대도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수제 간식 위주로 파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의류 같은 경우에는 좀 잘 나가요. 모양 좀 디자인 이쁘고 이런 애들은 이쁜 그런 옷들은 좀 잘 판매가 됩니다. 특히나 이제 그 가을에서 이제 겨울 들어갈 때 옷이 좀 잘 나가거든요. 근데 이것도 좀 감각이 있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싼 거 들여놓으면 재고만 쌓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손님들도 강아지도 옷 입힐 때 뭐 디자인도 보고요, 뭐 기능성도 보고 막 그렇습니다. 근데 가격은 막 본인 마음에 들면 그게 크게 고려를 안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까지도 여러분들이 잘 초이스해서 선택할 수 있게끔. 그렇다고 막 한몫 보겠다고 너무 크게 뭐 이렇게 이만큼씩 막 그 남기시면 그 받아놓고 하시면요. 나중에 또 재고 쌓입니다. 나중에 처리도 안 돼요. 나중에 여러분들 들어온 거 가격 또 못 받고 막 정리할 때도 있고 버릴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 그 어떤 유행, 어떤 트렌드에 맞춰서 그리고 어떤 스타일이 잘 나가는지에 대한 그런 것도 좀 고민을 하셔갖고 비치를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목줄 정도까지만 딱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용 정리 다시 해드리면 뭐 크게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제일 좋지만 뭐 그게 상황이 안 된다. 근데 나는 이제 미용실 말고 미용실도 하지만 그래도 용품을 좀 파셔야겠다 그러면 한 요 정도 선에서 또 생각을 고려해 보시고 아니면 여기서 좀 추가적으로 좀 나갈 게 있다 그러면 뭐 장난감 몇 종류 정도 뭐 이 정도로만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좀 이거 정말 이렇게 좀 어설프게 하다가는 아까 말씀드렸던 뭐 재고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특히 먹는 것 같은 경우에는 또 폐기 처분해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단 말이죠. 그리고 아니면은 뭐 그런 경우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유통기한이 얼마 안 남았어. 그러면 그 제가 기르는 강아지들 다 나눠주고 집에서 기르는 강아지 나눠주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이거는 조금 여러분들이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제가 하나 또 말씀드릴까요? 자, 그럼 저 같은 경우에 그러면 왜 미용실을 하면서 용품 판매를 안 하느냐 이게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그 이유는 저는 이제 학교도 강의 나가고 지금처럼 온라인 강의도 찍고 아니면 어떤 대외 활동을 좀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간에 어떻게 보면 다른 쪽으로 이제 수입이 들어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미용만 전념해서 거기서 이제 부가가치를 같이 수입을 이렇게 얻는 거죠. 근데 여기서 만약에 제가 용품 판매까지 하고 아니 뭐 동물 그 뭐 판매업해서 분양까지 한다 그러면 이 손이 모질라요. 손이 모질라기 때문에 물론 이제 직원들이 있기는 하지만 어떤 관리적인 부분 그 막 이런 것들도 있어가지고 저는 그냥 제가 잘 할 수 있는 부분 저한테 맞는 것들만 선택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좀 도움이 되시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 부분 잘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